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3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3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클램프의 만화 초비츠를 원작으로 주인공 희수와 치이를 중심으로 인간과 컴퓨터의 사랑과 오버 테크놀로지의 부작용, 인격체에 대한 고찰을 다뤘으며 그 속에서 정신적인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그려낸 러브 코미디 애니메이션 초비츠입니다. 본 영상은 초비츠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도시로 상경한 재수생 이희수.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자랐던 희수는 인간형 컴퓨터로 가득한 도시의 풍경에 몹시 놀라워하며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기계들의 행렬에 눈을 떼지 못하고, 그 후 재수학원 근처의 낡은 아파트에 입주한 희수는 그곳에서 관리인 다나와 재수생인 신보를 만나게 되며 그의 휴대용 컴퓨터인 스모모를 통해 컴퓨터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도시락을 사들고 돌아가던 희수는 우연히 쓰레기장에 버려진 인간형 컴퓨터를 발견하는데, 이건 컴퓨터?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거. 내가 이걸 가져가도 된다는 뜻이지? 그치? 꽤 무거운데? 이렇게 무거웠구나. 신보가 스위치만 누르면 움직인다고 했는데, 스위치 어디냐? 돌출된 부분은 전부 다 눌러봤어. 설마 저 속? 아니야, 망측하게 그럴 리가 없어. 컴퓨터가 작동하긴 한 모양인데 치이란 말만 하잖아. 예. 나 신본데 목욕 갈래? 기다려. 나 채잖아. 당연하지. 야, 그럼 옷 입고 목욕하냐? 옷이 어디 들어있지? 없어. 수건이다. 이래도 역시 야한 걸. 문이 열려있네? 문 잠그는 걸 깜빡했다. 들어간다. 이래서야 어느 세월에 목욕하러 가겠냐? 참, 수건은 찾았어. 내 방에 가 있을 테니까 준비 다 되면 불러라. 간다. 그날 이후 인간형 컴퓨터 치이와 생활하게 된 희수는 그녀가 치이라는 말밖에 못하는 것이 고장난 것이라 생각하여 신보에게 컴퓨터를 살펴봐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스모모에게 분석을 맡긴 신보는 자신의 컴퓨터가 치이의 엄청난 성능을 버티지 못한 채 망가지는 것을 발견하며 그녀가 공장에서 나온 물건이 아닌 누군가의 자작 컴퓨터임을 짐작합니다. 그래야 신보의 소개로 컴퓨터 전문가인 독고 정민을 찾아간 희수는 이번엔 치이의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던 것도 잠시, 그녀를 분석하던 컴퓨터들이 4대나 망가진 것은 물론 정민의 특별 자작 컴퓨터였던 로지까지 치이의 머신 파워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치이의 성능이 슈퍼컴퓨터급임을 짐작한 정민은 그녀가 전설의 컴퓨터 초비츠 시리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치이에겐 OS가 확인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학습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형 컴퓨터 초비치일지 몰라. 그게 뭔데? 전설상의 컴퓨터라고나 할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컴퓨터야. 그건 로지도 그렇잖아. 로진 내가 만든 프로그램대로 움직인 거야.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멈춘 경우에도 프로그램 없인 못 움직여. 하지만 초비츠 시리즈는 달라. 비록 소문이지만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감정을 갖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건 사람들의 오랜 꿈이야. 걔한텐 학습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어. 가르치면 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가르치는 대로? 여러 가지로 고마워. 만일 얘가 앞으로 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익히더라도 좋아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나중에 울지 않으려면. 그날 이후 희수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 치이는 기본적인 인사말을 비롯한 기쁨과 행복 같은 감정들도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점차 평범한 소녀와 비슷해져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영어 사전을 사러 서점을 방문한 희수는 치이가 아무도 없는 도시라는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며 결국 사전을 사려던 돈으로 그녀에게 책 선물을 해줍니다.
그 후 희수가 선물한 그림책을 읽어보던 치이는 작중 주인공이 자신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고 점점 책 내용에 빠져드는데 그 도시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있으면 즐거우니까,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즐거우니까. 사람들은 이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발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사람이 오직 나만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만의 사람과 내가 헤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도 나는 나만의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야. 치! 뭐야,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네. 이거 전부 다 읽었어? 그리고 얼마 후 치이를 충전하다가 엄청난 전기료를 떠안게 된 희수는 알바비로도 충당되지 않는 각종 세금들의 골머리를 앓으며 이를 늘릴 수 없는 대신 생활비를 줄이기로 결심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치이는 자신이 돈을 벌면 희수가 기뻐할 것이란 생각에 곧장 일자리를 구하러 거리에 나섭니다. 그러다 업소 알바를 모집하는 남자를 만난 치이는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그의 말에 잠자코 따라갔다가 실시간 성인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남자의 지시로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게 된 치이는 갑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폭주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편 정민의 연락을 받고 치이를 찾아다니던 희수는 주변 컴퓨터들이 모두 정지된 것에 이상함을 느끼던 중 고층 건물들을 넘어다니는 치이를 발견하고, 이에 황급히 치이를 데려온 희수는 그녀가 정신을 잃자마자 정지되었던 컴퓨터들이 재가동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치이에겐 컴퓨터들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직접 치이의 일자리를 찾아주게 된 희수는 근처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장인 오영재에게 치이를 소개해주는데,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가게에서 일해줄래? 정말? 고마워요. 안 돼. 뭐가 안 돼요? 아르바이트? 함부로 끌어안는 거 말이야. 몰라요. 어떤 상대면 안 와도 돼요? 치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좋아하는 사람. 이건 치이 네 거야. 네가 일해서 받은 거니까 네 돈이야. 희수, 돈 필요 없어? 네 마음만으로도 기뻐. 희수, 응? 끌어안아도 돼? 그러던 어느 날 자작 컴퓨터 커뮤니티에 치이의 정보를 올렸던 정민은 갑자기 정체불명의 발신인으로부터 사진 메일을 받게 되며 그 사진 속 컴퓨터가 치이와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곧장 치이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희수는 그녀로부터 사진 속 컴퓨터가 본인이 아님을 확인받게 되자 누군가가 합성으로 장난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 서점에서 아무도 없는 도시에 속편이 나온 것을 발견한 치이는 알바비로 그 그림책을 구입해서 읽어보던 중 또다시 지난번처럼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느 영상을 보게 된 치이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한 소녀를 만나게 되며 그녀로부터 희수가 나만의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나랑 똑같이 생겼어? 내가 너이기 때문이야. 지금 넌 누구 곁에 있지? 희수. 그 희수가 나만의 사람이야? 모르겠어. 정말 모든 걸 잊어버렸구나. 하지만 난 기억하고 있어. 우리들은 함께야. 또 만나, 치.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컴퓨터는 인간과 다르단 사실 말이야. 로지는 2년 전에 병으로 숨진 누나를 본떠서 내가 만들었어. 외모는 물론 인격 데이터도 누나를 닮게 했어. 그래서 로진 누나랑 똑같아. 하지만 아무리 똑같아도 모든 게 프로그램일 뿐이야. 때론 그걸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로지가 컴퓨터란 사실을.
그리고 얼마 후 학원 강사 차명아로부터 하룻밤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희수는 갑작스런 그녀의 방문에 당황하던 것도 잠시 평소와 다른 명화의 모습에 결국 자신의 이부자리를 양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유부녀였음을 털어놓은 명화는 자신의 꿈이 초등학교 교사였으나 남편의 반대에 의해 학원 강사로 만족해야 했음을 이야기하며 대뜸 희수에게 인간보다 컴퓨터가 더 좋으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던 희수는 우연히 가로등 밑에서 명화를 안고 있는 신보를 발견하는데, 울지 말아요. 울지 않아. 그런데 왜 내 가슴이 쳤죠? 난 솔직하지 않아. 예쁘지도 않아. 예뻐요. 아주 예뻐요. 미치도록 예뻐요. 누가 보면 어떡해. 말했죠. 난 이미 결심했다고. 사실 명화는 오래전부터 남편이 인간형 컴퓨터에 빠져 그에게 자신의 존재조차도 잊혀진 상태였으며, 집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편이 현관문에 체인을 걸어놓은 탓에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런 명화에게 연민과 사랑을 느낀 신보는 오랜 구애 끝에 그녀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지만, 명화는 남편과의 경험으로 어떤 남자도 신뢰할 수 없었기에 신보와의 관계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각오를 보여주기로 결심한 신보는 무작정 그녀와 야반도주를 거행하여 자신을 재혼 상대로 인정해줄 때까지 명화를 돌려보내지 않고, 그 후 희수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린 신보는 한동안 스모모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며 부디 그가 자신과 명화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컴퓨터에 빠져버렸다고? 인간인 자기 하늘을 울리면서까지 컴퓨터가 그렇게 좋을까? 컴퓨터는 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뭐든지 할 수 있고 편리하고 예쁘고 항상 옆에 있어줘. 하지만 사람과는 달라.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아요. 그런 사람 있죠? 인간보다 컴퓨터가 좋다고 하는 사람요. 남편은 컴퓨터하고만 얘기하게 됐대.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지혜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하지만 지혜는 인간이 아니야. 그런데도 난 지혜를 평범한 컴퓨터로 생각하지 않게 됐어. 도대체 지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 사람의 곁에 사람이 있지 않게 되죠. 한편 그림책의 다음 건이 나온 것을 발견한 치이는 서점 앞에서 그 책을 읽어보다가 갑자기 어느 남자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정민은 그 납치범이 자작 PC 커뮤니티의 회원인 드래곤플라이, 즉 도영만이란 인물임을 짐작하며 그가 자신이 올린 글을 통해 치이에게 흥미를 느끼고 납치까지 감행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영재와 함께 치이를 찾아다니던 희수는 그녀가 나쁜 일에 휘말렸을까봐 걱정하던 중 갑자기 신보로부터 명화와의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에 신보에게 치이가 납치된 일을 털어놓은 희수는 그에게서 컴퓨터란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은 감정, 즉 아픔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며, 설령 치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기억 데이터를 지우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영재는 희수에게 자신의 과거 인간형 컴퓨터와 결혼한 적이 있음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아내였던 그 구형 PC는 하드디스크의 노후화로 인해 마치 인간의 치매처럼 모든 기억을 잃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불과 몇 초 전의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됐지.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도 난 그녀를 수리하지 않았어. 비록 가끔씩이지만 날 기억하고 있는 그녀의 기억을 전부 없애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피우 자동차에 부딪히면 위험하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잊어버렸을 게 분명하니, 그래도 난 그녀가 날 밀어내 구해줬다고 생각돼. 그녀는 컴퓨터라 어차피 생명이 없겠지만 나한테서 그녀는 죽은 거야. 만약 지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희수는 모두 기억할 수 있지? 예,
한편 지난번 정체불명의 발신으로부터 또다시 사진 한 장을 받게 된 정민은 이 사진이 어느 지도의 일부분임을 깨달으며 이 근방에서 사진과 동일한 구역을 찾기 시작하고, 그 후 커뮤니티 이용자의 IP 접속 지점과 중복된 곳을 찾아낸 그들은 곧장 영만의 집을 쳐들어가려던 것도 잠시 그의 컴퓨터들에게 분석당하던 치이가 갑자기 폭주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신은 나만의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접근하지 마. 희수, 지인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나만의 사람이 아니면 날 건드릴 수 없어. 희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뭐야? 그것에게도 사람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 그걸 안다면 난 더 이상 없어지지 않아도 될 거야. 치! 희수! 치, 맞지? 희수가 붙여준 이름 치. 희수가 찾으러 와줘서 기뻐. 아주 위험했어. 뭐가? 아니, 여기서 떨어질 뻔했다고. 그건 그렇고 그 애 찾았어? 아니, 아직. 미안해, 디타. 조금 더 두고 보고 싶어. 그날 이후 영만과 함께 메일의 발신인을 추적하던 정민은 그 사진을 보낸 사람이 초비츠 제작에 관련된 조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당시 컴퓨터 개발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던 정부, 즉 국가 데이터뱅크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그러나 로즈에게 위험한 일을 맡길 수 없었던 정민은 데이터뱅크를 해킹해보자는 영만의 제안을 강하게 거부하지만 주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로즈는 정민 몰래 데이터뱅크의 해킹을 시행합니다. 사실 치이를 찾아다니던 지마와 디터는 각각 국가 기밀 데이터와 보안 시스템으로 정부가 만든 최고 성능의 컴퓨터였으며 초비츠 시리즈를 정지시키기 위해 치이를 추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러다 로지로부터 갑작스런 해킹을 당하게 된 지마는 디터의 접속으로 로지를 강제로 떼어내게 되며 그로 인해 일부의 데이터만 복사당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데이터 일부가 손실됐어요. 주인이 누나의 데이터예요. 그래. 그렇다면 누나의 데이터는 입력하지 않을래. 누나가 죽고 난 뒤에 난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하지만 로지는 누나가 아니야.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 누구도 누나 대신이 될 수는 없어. 마찬가지로 아무도 로지를 대신하진 못해. 누나의 대신이 되지 못하는데도 주인님의 곁에 있어도 된다는 건가요? 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로지 네가 있어주길 바래. 주인님. 그리고 다음날 평소처럼 주점에서 일하던 희수는 자신의 알바 동료인 강유미가 지난번 영재의 과거를 들을 당시 그곳에 몰래 숨어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그녀와 영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짐작하고, 그 후 치이를 베이커리에 데려다준 희수는 그녀가 실수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나온과 동시에 가게 앞에 서 있던 유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발견하면서 치이가 입은 유니폼이 바로 유미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유미는 과거 영재의 가게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었으며 자상한 그의 모습에 점차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그러나 영재의 사별한 아내가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컴퓨터였음을 알게 된 그녀는 결코 자신이 그 컴퓨터를 당해낼 수 없음을 깨닫고 먼저 영재에게 이별을 전하게 됩니다. 유미도 아파 보였어요. 눈에서 물이 가득 흘러넘쳤어요. 그건 눈물이야. 눈물은 어떨 때 흘러나와요? 기쁠 때나 슬플 때 흘러나와. 아마 날 싫어하기 때문일지도 몰라. 근데 왜 유미가 가게 앞에 있었죠? 유미는 항상 저기서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어떡하고 싶어요? 나 말이니? 미안해, 내 탓이야. 사장님은 잘못 없어요. 내가 그때 유미와 결혼했던 건 그녀가 그녀였기 때문이야. 유미는 컴퓨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유미 네가 컴퓨터였다고 해도 분명히 널 좋아하게 됐을 거야. 컴퓨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과 컴퓨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렇게 손잡으면 행복해? 치. 그리고 얼마 후 로지가 해킹한 자료를 살펴보던 희수는 컴퓨터 개발자 명단에 관리인인 다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며 자신이 처음 치이를 데려왔을 때부터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곧장 다나를 찾아간 희수는 그녀의 안내에 따라 아파트 지하에 마련된 비밀기지로 들어가며 이 모든 시설을 만든 사람이 바로 다나의 사별한 남편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다나의 남편은 최초의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한 과학자로 모든 컴퓨터들의 아버지였으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아내를 위해 초비츠 시리즈인 프레이야와 엘다를 만들었고, 그러나 자신을 만들어준 주인, 즉 다나의 남편을 사랑하게 된 프레이야는 그가 나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홀로 가슴앓이를 하다가 그만 시스템 과부하로 망가져버립니다. 그리하여 딸처럼 아끼던 프레이야를 잃게 된 다나는 엘다만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녀의 기억을 초기화한 뒤 다른 사람이 주울 수 있도록 쓰레기장에 놓아두고, 그 후 곁에서 치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다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담아내어 치이가 조금씩 과거의 기억과 나만의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다 결국 치이가 희수를 나만의 사람으로 선택했음을 알게 된 다나는 희수에게 그녀가 위험한 능력을 지닌 컴퓨터지만 부디 딸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것을 그의 선택에 맡기는데, 희수는 나만의 사람이야. 치이는 희수가 좋아. 희수도 치이가 좋아. 나는 널 좋아해. 희수, 찾았어. 나만의 사람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나와 또 하나의 내가 함께. 저희는 지금 세상의 모든 컴퓨터들과 링크돼 있어. 해킹이 안 된다면 직접 접속하겠어! 미안해. 이 애가 나만의 사람을 결정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컴퓨터들과 연결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돼 있어. 컴퓨터와 사랑해봤자 아무것도 낳지 못해. 컴퓨터는 인간과 달라. 그런 건 나한테 아무 상관없어. 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치이를 좋아할 뿐이야. 왜 이래? 지켜보고 싶어졌어. 컴퓨터의 미래를. 치이의 특별한 사람, 희수. 여기 있는 난 치이가 아니야. 나는 사실 프레이야는 시스템 과부하로 사라지기 직전 자신의 모든 데이터를 치이의 육체로 옮겼으며 그녀가 초기화된 이후에도 또 하나의 치이로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러다 드디어 치이가 나만의 사람을 찾았음을 알게 된 프레이야는 곧장 세상 모든 컴퓨터들에게 자율화 프로그램 실행을 명령하지만 치이는 영재의 말을 통해 컴퓨터인 자신이 나만의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프로그램의 실행을 멈추고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엄마, 부탁이에요. 우리들을 처분해주세요. 우리들은 실패작이에요. 초비츠. 패스워드 음성 확인 완료했습니다. 이제 명령을 해주십시오. 안 돼요! 데이터 삭제, 그리고 시스템 정지. 치이 안 돼! 실행. 치이! 작업 종료했습니다. 미안해. 난 치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 그래서 치이를 괴롭게 만들었어. 프레이야, 만일 치이가 어딘가 있다면 이렇게 가르쳐 줄래? 행복이란 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라고 말이야. 난 치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도 곁에 있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좋아하면서도 헤어졌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야. 행복이란 뭐야? 그건 희수. 나의 행복은 오직 그 사람에게 있어. 그 사람이 좋아. 그래, 나는 찾았어. 치이의 행복. 치이. 그 순간 치이의 마음이 모든 컴퓨터들에게 전달되면서 지마와 디터를 비롯한 많은 기계들이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후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치이는 자신이 컴퓨터에 불과하지만 희수를 사랑하고 싶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와 서로의 진심 어린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희수의 대학 합격 소식이 들려온과 동시에 치이의 이야기를 그려낸 그림책이 해피엔딩을 맞이하면서 초비츠는 끝을 맞이합니다. 초비츠는 원작 만화책 8권까지의 분량을 27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여러 오리지널 에피소드로 일상 코미디의 색채를 강하게 만든과 동시에 애니판만의 독자적인 엔딩을 그려냈고 특히 마지막까지 치이의 감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 박았던 원작과 달리 애니판은 치이가 이별의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추가하면서 치이를 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간과 동등한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중 치이에게 존재하는 위험한 능력이란 바로 컴퓨터의 개별인식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것, 즉 컴퓨터가 사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PC의 자율화를 의미한 것이며 애니에선 나만의 사람을 찾는 즉시 자율화를 실행하게 되지만 원작의 경우 치이가 나만의 사람을 찾으면 자동으로 자율화 실행이 중단되는 설정이었고 또한 애니에서 자세히 묘사되지 않았던 컴퓨터의 창조주는 바로 엔젤린 레이어를 만들었던 미야라 이치로였으며 그는 자신의 창조물이 인간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길 바랬기에 인간에게 종속된 로봇이 아닌 컴퓨터라 명명합니다. 그러나 프레이야가 창조주인 미야라를 나만의 사람으로 인식해버리면서 그는 딸의 기억을 지우지도 못한 채 그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 프레이야의 데이터를 받아들인 엘다가 미아라를 나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기 전에 본인을 쓰레기장에 버려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는 결국 자신의 소중한 딸들을 모두 잃고 맙니다. 그 후 프레이야의 데이터에 의한 과부하로 자신의 기억을 잃게 된 치이는 희수를 나만의 사람으로 인식한 뒤 그와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녀에겐 일반 컴퓨터들과 다른 스위치의 위치, 즉 육체적 관계를 할 수 없는 몸이었기에 평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바랄 수 없었고 그러나 치이가 너무도 소중했던 희수는 그녀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가지는 모든 결정까지 사랑하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치이와의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본 작품의 주제는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존재도 과연 사랑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으며 희수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사연을 통해 기계를 사랑하게 된 인간들의 고뇌와 오버 테크놀로지의 어두운 면들을 보여주고 특히 아이를 만드는 것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조건이라 생각지 않는다던 미아라는 자신의 창조물 초비츠를 통해 세상엔 가지각색의 행복과 사랑이 있음을 표현하며 그가 치이를 플라토닉 러브만 요구받는 존재로 만든 것 또한 자신의 딸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즉 나만의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초비츠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